제 옆에는 SK의 자랑, SK 전력 데이터 분석팀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아, 그 정확한 명칭은 네. 데이터 분석 그룹입니다. 아, 전력 데이터 분석 그룹의 간판 배우는 매니저. 제가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있다고 DC에 올렸어요. 그냥 배우는 네. 매니저가 나온다 그러니까 원호자 나온다고. 아, 제가 뒤에 좀, 끝에 네. 자가 붙더라고요. 제가 좀 DC 코드기는 하죠, 좀. 네. 코드 자체가.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렇게 넙죽 받으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중계 잘 봤다고. 아, 진짜 최고였어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뭐 중계대에서 하실 말 있습니까? 아, 뭐 일단 화요일에는 뭐 네. 이제 좀 저희가 시범 경기 좀 첫 중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마이크 상태나 좀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드리고요. 아니 그때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아프리카에서는 하셨어요. 네, 아 그때 제 그 라인에 마이크가 나갔거든요. 아예.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이대수 코치분이 굉장히 말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화요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 다음 날 누군가와 비교하면은 좀 아니 나름의 또 그게 네. 있더라고요 매력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에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말을 아꼈고요. 네, 수요일은 마이크나 음향 상태가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나와서.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수요일에는 그 약간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해설로 전병두 코치를 모셨는데 점점 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행이 네, 제가 말하지만 네. 전 코치는 이겨내야 돼요 그거를. 아, 예. 아, 그게 매력이죠. 그게 이겨내야 매력이에요. 돼요. 예. 그렇죠. 배우는 매니저가 지금 왔으니까 우리 일찍 소개하죠. 아니 뭔가 들고 왔어요 배우는 매니저가. 뭐예요? 아, 저 주는 이게- 선물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 반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예. 보여주세요. 아, 예, 예. 실물은 저도 처음 보네요. 아, 실물은요? 예. 이거는 그 품질 보증서인가요? 예, 품질 보증. 이거는 광고가 걸리니까. 예. 예, 제가 좀 봐도 되죠? 아, 예. 아니 예. 뭐 들어가 안 있나? 되는 거죠? 아, 예. 그다음에 저도 꺼낼 때 처음 봤는데 놀랐죠. 처음 받는 거니까. 네, 당연히. 손을 예. 되게 막 바들바들. 오, 그럼 절대 케이스만 좀 예, 보여주세요. 예, 케이스. 예. 케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눌러서 열면은 이렇게 반지가 각도가 잘 보이시나요? 앞에서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네, 좀 더 앞에서. 예. 이렇게 돼 있네요. 빼봐도 되나요? 아, 예, 예. 네. 옆에 예. 이름이 써 있네요. 보면은 이름 써져 있습니다. 예. 이름이 근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유 제가 재질은 잘 모르겠는데요. 야. 이거 사이즈는 어떻게? 한번 껴보세요. 사이즈는 다 재가지고. 재가지고. 예, 여기 보통 뭐 이런데 좀 가운데? 가운데. 많이 큰데? 예? 많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꼈다가 안 빠지면은 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찔 거를 대비해서. 찔 거를. 좋아.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이혜정 기자도. 이제 SK 담당 기자인데. 내가 8년 만에 SK 우승 봤어요. 와. 네. 여러분. 제가 페북에 스포츠 매니저 거 예. 한번 올렸었는데, 이게 진짜 묵직해요. 네. 예. 뭐, 얼마 상당인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가 만든 건 아니라서 정확도는 보지 못하는데, 앞자리가 이제 2인 걸로. 그래요. 예. 선수들 거는 좀 다르죠. 선수들 거는 아무래도 다르겠죠. 예. 예. 이중에 엄청 관심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선수들 외에도 한 시즌 고생한 프런트에게 이제 다 나가는 거죠? 예. 프런트분들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수들 거는 좀 더 이제 보석이 더 들어갔다고 예, 아무래도 하더라고요. 뭐 보석이 좀 들어갔겠죠. 예. 지금 전화 기다리시는 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박종훈 선수 전화 연결할 거예요. 예. 네,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예.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예. 그러면 박종훈 선수. 아까 여러분 좋았죠? 이걸로 연결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박종훈이라고 쳤는데 많이 나오네요. 박종훈 단장도 나오고. 네. 자.
참가신 번호는 어머. 어? 뭐죠? 잠깐만. 내가 아까 누구하고 통화를 한 거지, 그러면? 아니, 손절 당하셨나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이거 맞는데? 아, 제가 잘못 걸은. 오, 깜짝이야. SK텔레콤. 아, 깜짝 놀랐네. 너무 웃기다. 네, 여보세요? 아, 박정훈 선수, 스포츠월드라 그랬구나.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통화를 드렸고, 오늘 잠깐, 개막 특집으로 SK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박정훈 선수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옆에는, SK 와이번스 데이터 그룹의, 분석 그룹이요. 분석 그룹의 배우는 매니저 나와 있고요. 인사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노 이제입니다. 또 옆에는 스포츠월드의 새 SK 담당 기자 이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막 집에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아, 오늘 뭐 식사 가볍게 하고 네, 아기랑 그 슬라임 그거 한다고. 슬라임? 애기랑. 네, 슬라임이요, 슬라임. 아, 그거 옷에 뭐 묻으면 안 지던데. 그렇습니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솔직히 저는 좀 긴장이 좀 많이 돼요. 왜 내일 선발도 아니잖아요. 선발이 아니어도 이제 이게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그냥 우승을 하고 첫 시즌 시작한 건 처음이어서 네. 그게 좀 긴장이 좀 되네요. 아, 우승을 하고 첫 시즌이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니, 박정훈 선수 나오니까 별풍선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요? 아, 저한테 쏟아지는 거죠? 아니요, 저한테요. 저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저 잘 먹을게요. 아, 제가 박정훈 선수한테 내일 맛있는 거를 음료라도 한번 싸야 되겠네. 크게 약속하신 쏘겠습니다. 거가 내일이라고. 네, 알았습니다. 내일 뭐라도 사들고 갈게요. 자, 네네. 이혜진 기자는 뭐 질문할 게 있어요? 지금 뭐 몸 상태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가요? 네, 여보세요? 예. 아, 네, 몸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몸 상태는 솔직한 말로는 진짜 정말 좋아요. 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승호 형이랑 저랑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승호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약간 부끄럽지 말자, 그러니까 약간 비속어로 쪽팔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 어때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죠. 근데 작년 비해 일단 모든 웨이트나 뭐 이런 거에서 능력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몸 상태로는. 전혀 아픈 데였고 몸도 잘 만들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네. 빨리 시즌 하고 싶어요. 빨리 시즌. 뭐 공개도 되나? 선발 등판 언제예요?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이게 되는 거야, 나 이거? 그럼 하지 마세요. 괜히 했다가 근데 안 해도 알지 않을까, 근데. 맞아요. 우리 그치? 암묵적으로는 알지만 아니, 어차피 명시하지 맙시다. 내일 김강현, 모레 산체스, 다이콘. 다익손, 박종훈, 문수건 순 맞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그럴걸요. 그럴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죠? 예. 네. 제가 물어본 거고. 일단 엔트리 안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아, 맞네.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일반 팬분들도. 예. 그러니까요. 배우는 매니저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뭐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뭐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부탁을 받고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네. 이번에 저희 구단에서 불펜 환경을 새롭게 바꿨잖아요. 네, 뭐 저기 뭐 높은 의자도 만들고 뭐 포카리도 들어가고 TV도 설치하고 이랬는데 어떤 투수분들 이제 반응이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엄청 좋아하죠. 예. 항상 부탁했던 게 이제 이루어져서. 아, 예. 한 5년 전부터 부탁했던 게 이제 이루어졌네요. 5년 전에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불펜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아, 예, 난로도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끝인가요? 박정우 선수. 아니, 저는 근데 왜 말을 못하냐면은, 저는 그게
거기서 안전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거기서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예. 선발 투수라서 그렇구나. 예, 거의 뭐 저희 구단에서 지금 불펜 환경을 거의 메이저에 준하게 바꿨습니다 지금. 예. 제일 좋아요, 근데 진짜. 아, 경남 왔는데 전 구단에서 제일 좋아요. 오. 이야, 그 정도다. 이 불펜 얘기는 좀 네.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배현우 매니저에게 할 시간을 드리고, 올 시즌 앞두고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커브 트래크를 많이 던지는 거. 좀 이제 경쟁력을 강하게 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왜 이게 필요해요? 그 최양훈 코치님께서 네. 똑같은 구질로 3년을 하면은 새로운 구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됐든 간에 뭐 3년 이상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구질도 만들어야 될 때가 됐고, 그리고 안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였고 하니까 딱 맞는 시기인 것 같아요. 딱 맞는 시기다. 좀 잘 익던가요, 손에? 이제? 뭐 완전히 익었어요? 한 몇 퍼센트 정도? 아니, 지 맘대로 가요, 아직. 제 맘대로 간다. 네.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공에 대해.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5년 전에는 제가 없던 상황입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2015년 입사하다 보니까 이제 2015년에 딱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종훈 선수가 마침 전역을 해가지고 상무에서 전역을 해서 맞아요. 이제 선발 처음 이제 풀시즌을 치렀을 때 제가 전 경기를 다 봤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게 예. 예.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말이 쉽지 어떤 새로운 어떤 구종이나 이런 거를 그쵸. 예, 정말 1군 실전 환경에서 쓴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네, 단기간에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단기간에 작년에 말도 안 되는 포크 걸려져가지고 네. 포크볼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제대로 툴 만들어보자 해서 던진 게 체인지업인데 그래도 많이 구사해야죠. 올해 이런 무기를 장착해서 꼭 맞붙어서 이기고 싶은 타자가 있습니까? 김지현 선수요. 김재환? 예. 두산 베어스? 예. 왜 그런가요? 제가 재환이 형한테 홈런도 많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두산 타자들이요, 그냥 다. 두산 타자들 다. 네, 두산 다요. 두산 전부 다. 그리고 기아의 특히 제일 1등은 기아의 안치홍이요. 안치홍. 왜요? 치홍이 형. 제가 치홍 형한테 유독 많이 맞았어요. 홈런을 안타를. 둘 둘 다? 다요. 포볼도 같이요. 포볼도 같이. 줄 수 있는 거 다 줬네요.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제가 이겨야 되겠어요, 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팀 자체가 기아 상대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쵸, 그쵸. 그냥 팀 특히 자체가 약간 예. 최근에 좀 예. 아주 맞습니다. 원래 되게 좀 막내급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 스프링 캠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분위기 띄우고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역할을 좀 다른 선수들에게 좀 이렇게 좀 넘겨준. 올해는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선배들을 되게 이제 중요한 막 게 내뿜게 됐는데 후배들 네. 보면 좀 어떤 생각 들어요? 좀 특별히 눈에 띄는 후배들도 있나요? 일단 승진이. 역시 그 기쁨조로 넘겨준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일단 승진이고 태경이요. 어. 둘밖에 없긴 한데 아, 팀에서 아니, 박민호 선수도 있잖아. 우리 빵민호도 있잖아. 친구의 친구. 그렇구나. 빠른 구야. 네. 네, 너무 어리게. 그랬구나. 민호는 친구고 그래서 민호랑은 뭐 근데 민호는 워낙 많이 없는 애여서요. 워낙 특별한 아이여서 민호는. 그리고 이제 승진이랑 태경이가 특히 승진이가 약간 이상하죠, 얘가. 왜 이상해요? 그런 의미로 눈에 띄는 거였나요? 여러 가지 의미로 눈에 띄어요, 승진이는. 아, 뭐
야구도 되게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눈이 가고 음. 더 쓴소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승진이한테. 반주 도둑 아니에요. 팬들은 그러는데. 예? 그쵸. 반지 오자마자 그러니까. 예. 그 나이에 벌써 반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올해 잘할 것 같아요? 이승준 선수? 승진이요? 네. 작년에 비해 확실히 자신감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승진이는 스트라이크 어떻게 던져야지 막 그랬었는데 형 어떻게 던져야 막 물었었는데 지금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물어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해요. 올해 박종훈 선수 목표를 보니까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11이닝 던지고 퀄리티 스타트나 5번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좀 저는 좀 저한테 냉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예년보다는 확실히 타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볼카운트 이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정말 기록들을 많이 해왔어요, 제가.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그렇게 계속 좋은 쪽으로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홀 개수도 줄고 뭐 이러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다승에는 욕심이 없어요? 예. 작년에 15승 다승에는 참. 아직은 욕심 없어요. 아직은이에요, 아직은, 그러면 언제쯤 욕심을 부릴 거예요? 가을쯤? 그거는 일단 순위권에 들면. 순위권에 들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직은 뭐 다승왕이네, 뭐네, 방울왕이네,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올해 15승만 해요. 더 하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주위에서 이제 15승 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목표를 15승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 꿈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배 매니저님은? 저야 이제 자주 보는 사이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현장 가면은 이제 요즘에는 선수들이 많이 이제 좀 약간 안면을 조금 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종훈 선수가 특히 이제 저를 보면은 자주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요? 사수님. 사수님? 왜 사수라 불러요? 그러니까 박윤성 매니저라고 저희 같이 데이터 분석하는 그렇죠. 친구가 있는데 매니저. 이제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1군에 풀타임으로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박윤성 매니저가 저를 사수라고 부르나 보죠. 아니, 종훈 씨, 배우는 매니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 안 친한 사이네, 딱 보니까. 근데 되게 조용하세요. 조용하죠? 조용해서 이제 말을 걸고 싶은데 너무 없어요, 야구장에. 뭐 물어보고 싶은데 야구장에 없어요. 바쁘시구나. 자주 찾는 걸로. 네, 최대한 1군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거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박윤성 매니저랑 친한 게 그거거든요. 데이터 면에서 알고 싶어서. 왜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오는 게 데이터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를 제가 기록해 놓으면은 그 다음번에 던질 때 그걸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얻는 게 안 좋았고 얻는 게 좋았고 이게 바로 나오니까. 네네네.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SK가 강팀인데요. 그 전문가들도 강팀으로 분류하고 있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강팀이겠죠? 저는 2010년부터 입단해서 2019년까지 한 번도 약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솔직히 항상 제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우승할 때였고 그러네. 맞아요. 네. 제가 본 모습은 항상 잘하는 모습, 형들이 항상 위에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강팀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또 위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강팀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SK를 제외하고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라이벌이다. 두산? 제 입으로요?
아니 뭐 라이벌 팀은 라이벌까지는 하지 마자. 그냥 강팀으로 SK를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좀 갖춘 것 같다. 네. 어떤 팀이 있어요? 두산, LG, 키움, 한화, 롯데, 강하게 시작했다. 어디냐, NC, 뭐 등등 다 팀이요. 내일 맞붙는 KT는? 예? 내일 맞붙는 KT는? 당연히 내일 물리쳐 주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한국 시리즈 2연패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 통합 우승이 SK의 올해 현실적인 목표일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이대로라면 지금 분위기나 지금 움직임이나 보면은 65에서 70%? 오. 시작도 안 했는데 되게 높은 거 데이터 아니야? 전문가이신 백원호 매니저가 분석하는. 네. 아니 그거는 이따가 이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만약 한국 시리즈 우승을 또 한 번 확정짓는 순간이 온다면 네. 좀 동료들과 하고 싶은 퍼포먼스 있어요? 좀 이르지만? 작년에 네. 아는 게 있어요. 얘기는 했었어요? 막 태훈 형이랑 막 뛰어나와서 뭐 하자 막 했었거든요. 근데 못한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하려고요. 올해는 할까? 그럼 비밀로. 네, 그거는 그때 가서 커밍순이. 네. 김태현 선수가 작년 연말에 우리 방송 나와서 완전 히트를 치고 갔는데. 네네네. 네. 올해 올해는 박종훈 선수가 나오는 걸로 미리. 올해요? 예. 올해 겨울에 오늘 다가오. 진용이가 서져서 진용이가 나가는 걸로. 진용이가 둘이 같이 나오면 되겠다. 3명 같이 나오면 되겠다. 셋이 같이 나가는 걸로. 진용이가 서져서. 트로이카. 좋네요. 네. 팬들은 그걸 학수고대요. 서중현 선수 등번호가 22번. 네. 나는 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진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등번호가 낮아서. 이게 팬들이 등번호대로 좀 싸주는 게 있어요. 220개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50번 이상인 선수들이 너무 좋아요. 네. 그치. 태훈이도 좋고. 원래 뒤에 공 하나씩 더 붙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요. 네. 역시 통하는 게 있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줘서 감사해요, 종훈씨.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올해 SK의 건승을 기대하고 박종훈 선수는 15승에 172이닝 퀄리티 스타트 20번 갑시다. 20번이요? 아니요, 15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는데.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죠. 어떤 선수입니까? 가장 제가 볼 땐 정말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긴 한데, 정말 밝다고 해야 되나? 제가 느끼기엔 이제 최대한 저도 현장에 많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데이터 얘기를 좀 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매니저님한테 누가 좀 많이 물어보냐 했을 때 그 이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박정우 선수. 아무래도 사실 요즘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이게 특히 이제 어떤 좀 젊은 선수들, 신인 선수들일수록 훨씬 데이터에 친숙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1군 선수 누구를 콕 집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다 이제는 데이터를 수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전화 연결 때 없는 번호라 해서 진짜 놀랐네. 삭삭해님, 지금 별풍선 다 불러 못 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킹충제님 25개, 호랑이선 50개, 시몬님 25개, 자여기 V9님 7개, 또 송래 누나님, 우리 같은 송래에 사시는 송래 누나님, 저 송래 저기 부인중학교 근처에 사는데, 호랑이 집사님도 50개, 앞에 더 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 꽁보리님, 역시 50개. 제가 박정우 선수한테 선물 하나를 부탁해놨는데, 사인볼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좀 한번 선물로 드리도록 내일 하겠습니다. 사드리면서 회수하는. 그러니까. 송민이는 반달마을 근처 사는데, 전 반달마을에 살아요. 그렇습니다.
자, 자우길 부인나님 질문도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고요. 3부는 배원우 매니저를 모셨으니까 이제 SK에 대한 2019 시즌 얘기를 좀 할 텐데 데이터로 좀 보는 SK의 2019 시즌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하죠.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1시간 16분이 지났는데 저번 방송에도 작년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 분석팀? 전력 데이터 그룹? 네, 지금은 데이터 분석 그룹이고요. 데이터 작년에는 이게 이 팀 이름이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도 네. 한 팀에서 3년 이상을 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명함도 계속 바뀌는데 작년에 출연했을 때는 말씀드렸겠지만 전략 육성 팀이었고요. 전략 육성팀 예, 그렇죠. 올해는 이제 데이터 분석 그룹으로 데이터 분석 좀 그룹.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제 데이터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외우자. 데이터 분석. 어려워. 데이터 분석 그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말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인데요. 일단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1군 경기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련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1군, 그 다음에 퓨처스, 아마추어, 외국인,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고객 데이터까지도 어머나. 고객 데이터요? 네, 고객 데이터까지 정말 데이터가 붙는 거는 싸그리다 분석을 하는 모듈을 해버리겠다. 예. 근데 고객 데이터는 의외다. 그런가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100만 관중을 찍었었죠. 정확히는 103만 명 정도였는데 네. 그 103만 명 고객분들의 데이터가 진짜로? 다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경기에 많이 오셨나? 뭐 이제 그런 누가 거부터 등판할 해가지고 때라든지. 예, 기초적인 분석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 어떤 프로젝트별로 맞춤형으로 분석할 수 있게 저희가 일단 데이터셋은 다 준비를 한 상황이라 예, 필요하면은 분석을 하면 되는데 고객 데이터 100만 개 넘어가니까 막 컴퓨터가 먹고 그래서 좀 그러더라고요. 좀 예. 그러니까요. 진짜 대박이다. 데이터 사실 그냥 뭐 마케팅 팀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뿐이지 이거를 분석해서 막 뭐 모든 거 다 하긴 할 텐데 네. 이렇게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그룹. 예. 그래서 여기 직접 동그라미 치시죠. 진짜 털어야 되겠네. 빨간 글씨 해드릴 걸 그랬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진짜 많네요. 우와. 그런데 보면 아마추어 데이터 분석도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이러면 SK가 관심 있게 보는 선수들을 고등학생? 분석하는 건 네, 주로 이제 일단은 어떤 2차 지명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같이 수립을 하고, 물론 이제 스카우트 분들이랑 같이 수립을 하고, 어떤 뭐 최근 몇 년간의 어떤 그런 지명 패턴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구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랩소도라고 이동식 트래킹 장비가 있는데 저희 구단에서 그거를 3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군에 한 대, 퓨처스에 한 대, 이제 아마추어 쪽에 한 대 해가지고 거기도. 예. 거기도 이제 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뭐 뒤에 분석했고 보면 되니까. 네네. 선수한테 던지게 시키면 되기 때문에 휴대용이라서 더 좋겠네요. 네, 들고 아. 다니면서 이제 불펜 피칭할 때 그러면 예, 되겠네요. 그런 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키나와 전지훈련 저랑 같은 기간에 있었는데 네. 저는 마지막쯤에 만났는데 거기서는 뭐 랩소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고 이혜진 기자도 좀 얼마 전에 기사를 또 썼기는 했는데 어떤 캠프에서 했던 일이 구체적으로 좀 뭐예요? 박윤석 매니저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던. 예. 일단은 뭐 일단 구분 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누가 어떤 거 했고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 이동식 트래킹 장비 랩소도라고 이제 랩소도를 활용을 해서 선수들 이제 불펜 피칭을 실제로 이제 현장과 같이 점검을 했고요. 왜냐면은 베로비치 같은 경우 일단 거리가 멀고요. 시간 로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데이터 분석하는 인원들이 건너가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키나와는 상대적으로 선수들도 어느 정도 걸러져 있고 몸 상태도 올라와 있고 네.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랩소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그 당시 오키나와 때 굉장히 좀 핫했던 아이템이 포터블 트랙맨이라고. 그러니까 예. 지금 질문도 있는데 네. 트랙맨하고 랩소드하고 사람들이 좀 네. 같은 건데 뭐가 다른가 이런 일단 게 둘 좀 다 있어요.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추적을 해서
이 공의 어떤 뭐 구속뿐만 아니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스피드건의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공의 구속뿐만 아니라 어떤 회전수, 회전축, 무브먼트, 로케이션을 이제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는 기계인데 랩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반 자체가 고속 카메라 기반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초고속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따따따따딱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포터블 트랙맨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기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팔을 쏴가지고 이제 도플러 효과에 의해 반사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기술의 기반 자체가 좀 달라요. 두 가지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좀 SK 전력에 대한 느낌 막 칭찬도 많았고 했는데 어땠어요, 좀? 전력 자체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 생각하면은 투수진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수진 자체는 정말 괜찮고요. 특히 어떤 점이 괜찮냐면은 불펜진의 어떤 강속구 투수의 뎁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2, 3년 전과는 상전벽해의 느낌.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은 저희 어떤 투수 특히 이제 선발진은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불펜을 위주로 봤을 때 이제는 불펜 투수 어떤 후보들이 150km를 던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어필이 되진 않습니다. 다 150을 던지기 때문에. 하재훈 선수 그렇고. 네. 강지광 선수. 강지광, 그 다음에 이제 서진용, 서진용. 정영일도 150 정영일. 던지고요. 야. 김택형 선수도 150까지는 던지고. 그러니까. 몸이 다 올라오면요. 거기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원준 선수, 뭐 그러네. 조성훈 선수, 지금 조성훈 선수는 지금 조성훈. 저기 걸려있긴 한데, 군대가 걸려있긴 한데, 네.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좀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런, 뭐 조한욱 선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펜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는 구속 150에다가 플러스 개인의 어떤 특성이 있는 선수를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간히 나왔던 주로 기사로 나왔던 게 이제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구속에 어떤 회전수까지 같이 맞춰주는. 예. 그렇게 이제 150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확실히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정도 뎁스입니다. 착석현님이 사실상 문학구장 사장 SK 행복드림구장이죠. 강속구가 필요하다. 이게 맞는 건가요? 강속구가 예. 있으면 홈런을 억제시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속구를 가지고 아예 손을 못 대게 삼진을 잡거나 혹은 이제 내야뜬 공, 힘없는 내야뜬 공.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강속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이 빠를수록 좀 라이징 무브먼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타자들이 공의 밑등 위주로 치게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그 라이징 무브먼트가 타자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으면은 삼진이 나오고요. 아예 못 맞추니까.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은 얕은 플라이가 뜨죠. 그렇죠. 내야 플라이가 뜨죠. 예.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땅볼을 유도하는 겁니다. 뜬공 자체가 아니라 아예 좀 이제 좀 지저분한 무브먼트나 낮은 제구를 통해서 예, 타자에게 땅볼을 유도하게 되면은 최소한 장타까지는 안 되겠죠. 뭐 예. 잘해야 단타, 뭐 네. 정말 운 없으면은 코너로 빠지는 뭐 2루타 정도. 홈런은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컨셉을 반드시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홈 경기로 쓰려면. 예. 그렇군요. 이준 기자는 질문 할 게 있어요? 계속 이제 SK가 우승 후보로 꼽히잖아요. 좀 네. SK만의 차별성, 강점을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아까 그거 예. 말고도 혹시 또 있나요? SK만의 차별점이라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SK는 이제 구단의 어떤 특정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꾸준히 공개가 됐겠지만, 그렇죠. 예, 저희는 어떤 작은 구장을 쓰기 때문에 타자들을 좀 홈런 타자로 도배를 했고요. 그렇죠. 예, 그 결과는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예, 홈런 보통 이제 속설이 있잖아요. 그 홈런 많이 치는 팀은 우승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겠죠. 깼죠. 예. 홈런으로 깼죠. 예. 와 진짜 재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비 부분 땅볼을 유도한 다음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땅볼 처리율은 1위예요. 땅볼 자체는 굉장히 잘 잡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수비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참 말을 아끼겠지만
과연 수비수만의 능력이었을지 혹은 어떤 데이터가 뒷받침된 어떤 시프트가 예,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한국 시리즈 때도 이제 위기 때마다 이제 병살 플레이가 나오는 땅볼로 예, 수비수가 그 위치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차별화된 점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뎁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뎁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3강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구단에 두산, 키움까지 끼죠. 그렇죠. 세 개 구단인데. 우리 뭐 그 세 팀이 네. 전문가들이 거의요. 얘기를 많이 하셨죠.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나 뭐 분석을 좀 숫자를 가지고 통해서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을 좀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팀이 베스트 멤버만 딱 놓고 보면은 두산이나 키움한테 약간 밀리는 감이 있어요. 좀 그게 있어요. 네, 두산이나 키움은 좀 이게 베스트 멤버로 딱 짰을 때는 저희 팀보다 조금 나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각 팀별로 예를 들면 주전을 3명씩 뽑아놓고 게임 해보자. 어떤 부상이든 뭐 어떤 부진이든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팀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도 작년에 이제 어떤 두산과의 한국 시리즈 때 두산은 주전 2명이 부진하기까지 김강현 헤어나오지 선수, 못하는데 김재환 선수. 예, 부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당시 뭐 노수광 선수도 맞았죠. 있고 그때 이제 굉장히 좀 팀의 그 당시 위였던 게 어떤 한국 시리즈 시점에서는 마무리였던 신재용 선수가 막 흔들렸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죠. 노장들이 컴백을 하고 예, 강승호 선수가 막 강승호 선수 뒷받침되고 정명일 선수가 엄청났죠. 네, 거기 뭐 정영일, 김택형 선수 이런 뭐 이런 선수들이 뎁스 있게 메워주는데 두산은 그게 안 됐다는 점.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기 레이스 때 변수가 생기게 되면 저희는 어느 정도 버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히려 두산이나 키움은 만약에 주전급 한둘이 부상이나 부진이나 혹은 뭐 기타 어떤 외적인 이슈로 이탈됐을 때 전력에 누수가 생겼을 때는 생각보다 메우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있네. 네. 확신에 찬 네. 어투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저희 팀의 문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문화. 네, 뭐 보통 클린 구단이라고 많이들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클린 구단이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클린 구단은 결국에는 선수들이 사고 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구단에 비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수들 나이가 20대, 30대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건장한 그렇죠. 남성들을 아유, 27명을 모아놓은 집단이에요. 1군이라는 그렇죠. 집단은. 아우, 예. 이 선수들이 거의 한 180일 동안 합숙 생활을 하는데 맞아. 확률상 사고를 안 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나이 드신 분들은 20, 30대 본인의 어떤 20대 때 뭘 했나 도대체. 갑자기. 예. 우리가 보통 혈기왕성하다 그러죠? 네, 네. 혈기왕성하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구단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예. 그죠. 이게 확률상 있죠. 예, 구단에서 한계가 이제 있어요. 이게 관리하는 뭐 애도 아니고 어떻게 진짜, 이거는 그런 거 어떻게 할 합니까?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팀의 문화나 구단의 문화가 잘 받쳐져 있으면은 한마디로 선수들이 사고 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기 외적인 이슈로 선수가 이탈돼서 전력 누수가 생긴 경우는 작년에 저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그 세 가지가 이제 전략, 깔끔하게. 뎁스, 그다음에 어떤 문화 세 가지가 SK만의 어떤 차별화된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홈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자 SK 저도 기사를 썼지만 SK가 홈런 이제 공인구가 바뀌면서 한번 진짜 딴 구단은 안 했는데 SK가 제일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과연 이 공인구가 이 반발력이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줄어들까? 작년 홈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는데 30%? 그때 21% 정도 21%? 나왔는데요. 예. 예.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아껴서 최근에 기사 같은 게 그 반발계수 실제로 사용했던 공 검사를 했더니 작년이랑 1차 똑같더라. 검사 1차 검사 결과. 뭐. 아까 우리 그 얘기했어. 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소위 막 좀 분석이 좀 무의미해진 감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은 분석 자체가 비슷했어요. 반발 계수가 정확히 이제 현재 변경된 룰로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분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 공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나와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분석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진 감은 예, 그게 없진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저희가 이제 그 결국에는 홈런의 개수의 영향은 타구의 비거리의 영향을 받는데요. 비거리에 영향을 주는 공인구의 변수는 네.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반발 개수, 그 다음에 공의 크기, 그 다음에 어떤 실밥의 높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쪽에 이제 선진 야구 쪽의 연구 결과를 네. 보면요. 근데 그 요소들 중에 어떤 좀 안정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좀 많이 검증이 되고 이거는 그래도 어떤 소위 말하는 학계의 정설이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반발 개수입니다. 다른 거는 좀 설왕설래예요, 아직도.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반발 개수 같은 경우에는 0.01이 줄어들 때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m? 예, 2m가 줄어듭니다. 0.01이 줄어들. 네, 반발 개수가 0.01이 줄어들면은 홈런 타구 기준으로 비거리가 2m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 반발 개수에서 변경된 반발 개수가 한 0.1에서 0.14 정도가 줄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거리로는 한 2m에서 2.4m 정도가 주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홈런 팀이고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할 수 있는 팀이라서 아주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3m까지 줄어든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타구의 데이터 중에 타구 속도, 그 다음에 타구 각도, 예, 이게 비거리를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네. 이제 구장 효과. 예를 들면 그렇죠. 똑같은 타구라도 문학에선 넘어가는데 잠실에서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오케이. 구장 효과 세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뭐 로지스틱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확률 모형을 좀 돌리면은 이제 2018년에 홈런 타구들마다 홈런 확률이 다 나와요. 네,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한 21%? 21%.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전제 자체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21%면 네.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최대. 예, 그러면은 네. 작년에 233개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46개? 21%면은 제 기억으로 한 182개에서 183개?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정도로 돌아간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도출이 됐었는데 현실은 확실히 다이나믹하더라고요. 뭐요? 예. 예, 아 진짜 이게 오키나와서도 뭐 무슨 차이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실험을 해보니까 차이가 없던. 예. 그랬군요. 뭐 어쨌든 분석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이 만약에 정말로 그 반발 개수 안에 들어가는 거면 이런 예측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 받아들이면 근데 이제 되지 않을까요? 예, 조금 조심스러운 게 분석할 땐 반발 개수만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건 다 똑같다는 네. 가정하에 왜냐면은 공의 크기나 이제 어떤 솔기 높이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학계의 정설이 예, 학계 정서 그게 지금 아닌 상황이라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사실은 돌려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일단 현재로서는 당장 반발 개수부터 지금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측의 어떤 기반 자체가 벌써 지금 못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팬들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일단 보면 저거 진짜 나도 궁금한데 저 답변 가능하겠어요? 자욱이 예. 명경엽 감독이 부탁한 고종욱 vs 한동민 2번 타자 생산성 시뮬 해보신 거 있으세요? 라고 아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있죠. 어땠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정말 메이저에서도 옛날부터 핫했던 주제인데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실제로 이제 좀 예전에 했던 분석들을 인용을 하면은 최선의 타선과 동일한 1번부터 9번까지 풀시즌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최선의 타선과 최악의 타선 사이에 어떤 득점의 차이가 크게 안 났어요. 네, 한 7, 8점? 제 기억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타선의 어떤 시뮬레이션 자체는 그냥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엄청나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뭐 하나 확률 정말 0.01%라도 높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밀히 따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동민 선수가 좀 더 높게 나왔고 실제로 좀더 높게 네. 나왔고. 근데 좀 더 높아봐야 아마 한 3점 차이였나? 제가 정확히 수치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별로
예. 한 시즌 풀 시즌을 144경기를 한 라인업은 2번 한동민 집어넣고요. 한 라인업은 2번 고종우 집어넣어요. 시뮬레이션 해요. 네. 그러면은 풀 시즌 다 치렀을 때 한 3점이었나? 정말 개미 눈곱 정말 벼룩의 간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예. 나누기를 하면 더 근데 선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2번으로 물론 뭐 별로 차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영상 감독 보면 캠프 초반에 좀 고종 쓰시다가 나중에는 한동민이 그냥 예, 굉장히 이제 시범 경기는 예. 2번도 나오시고 3번도 나오시고 예. 4번도 나오셨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1점이라도 높은 걸로 가는 것도 그렇죠. 낫다. 예.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좀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염기현 그래서 감독님. 일단은 저희 구단의 강점인 점은 뭐냐 하면은 음. 이런 분석 결과를 음. 감독님께 드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아. 그런 분위기가 강점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거를 데이터를 갖고 가도 거기 놔두고 가라 라고 하는 구단이 몇 명 있어요. 보통 갖고 갈 생각도 못해요. 어떤 구단들은 감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누굴 갖다 준다고? 그렇지. 이런데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다익son 선수 질문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시범 켈리를 경기-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예. 또 슈봉이 성적도 좋았고 아니 근데 첫 경기에서 약간 볼넷이 좀 많아가지고 저기 캠프 첫 경기 때. 캠프 첫 경기 때 시범 경기가 아니구나. 네. 그런데 좀 데이터적으로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게 예. 있나요? 일단 다익손 선수 같은 근데 경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표정이신데. 네. 네. 일단 사실은 구속이 정말 관건이었죠. 왜냐면은 오키나와 때부터 봤을 때는 오키나와 때는 더 마음을 졸였던 게 진짜 구속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맞아. 예. 제가 막 경기 보는데 첫 이제- 경기. 예, 저희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오키나와에 보시면은 타팀 원정 전력 분석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 다 계세요. 오죠. 진짜 맞아. 그냥 오키나와에 있는 구단들은 다 옵니다. 실질적으로 예. 처음 오픈되는 자리 아니었어 그 자리가. 이제 네, 미국에서 맞아요. 물론 뭐 던져보긴 했지만. 네. 하나전이었죠? 하나전? 예, 하나전이었죠. 그런데 딱 1회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2회 때 계속 막 커트 당하고 막 좀 소위 굉장히 말하는 진짜 많았죠. 막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원정 전력 분석인데가 다 이제 약간 좀 어? 소란스러워지는 소위 말하는 쟤 뭐야? 예, 뭐. 어,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이러면서. 정말 분위기가 약간 자화자화 느낌?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구나. 정말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타팀이 봐도 이러면은 당장 저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쩝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점점 정말 시범 경기 예. 최근 경기는 최근 굉장히 경기는 좋았던 네, 압도적 두산 타선 상대로 음. 예, 이제 구속이 정말 145만 나와도 정말 먹히겠더라고요. 키도 이게 크고. 탄점이 일단 높아서. 키가 너무 크잖아요. 커도 예. 거기에 진짜 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다익손 선수가 굉장히 데이터 친화적인 선수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기 휴스턴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고수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선수를 교정을 할 때 선수를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좀 시간도 맞아요. 오래 걸리고요. 맞아요. 예, 실제로 겪어보셔서 알 겁니다. 저희 구단도 음. 예, 지금은 장군님이지만 있었죠 그때. 예. 그런데 맞아요. 다익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이 굉장히 데이터 친화적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뭐 예, 힐만 감독님도 계셨던데죠. 거기가. 그렇죠. 예. 벤치 코치를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랩소드를 들고 이제 손혁 투수 코치가 데이터를 보면서 자 너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돼. 데이터를 봐봐. 그러니까 다익슨 오케이 고치겠다.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캠프 가서 본 느낌은 그때 캠프 특집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익son 선수가 그때 하나전에서 소위 말 털렸잖아요. 볼넷 주면서. 그랬는데 다음날 그 오키나와 구시가와 구장에 섀도우 피칭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이걸 하고 불펜 피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손창훈 단장이 시켰냐고 코치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시켰니? 지가 혼자 나왔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 좀 어리고 하니까. 네. 그리고 좀 메이저리그나 이제 미국에서 온 선수들이 좀 자기 좀 이렇게 우쭐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세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2차 캠프 출국 현장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년 코치가 이러한 변화구 쪽에 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연마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좀 고무적이었던 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켈리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그거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뭐 이닝 얘기도 그때 좀 하셨고요. 그래서 선발 투수로서 나는 일단 이닝을 좀 최대한 길게 가져가줘야 팀의 우승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일단은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켈리 선수가 갔는데 켈리 선수가 몇 시즌 10승 이상 보장을 했고 근데 다익선 선수가 한 10승 정도만 해줘도 괜찮은 거죠. 네, 저는 데이터로 10승만 다 해줘도 돌려봤을 때 일단 풀시즌으로 뛰어주면서 이게 10승이라는 것도 이제 삼선발 위치에서 10승을 만약 해준다면은 정말 이제 첫 시즌 적응은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는 부분은 결국에 또 여기 저기 댓글에도 나왔지만 적응력이거든요. 외국인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근데 그 다익손의 거의 직속 선배가 로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국적도 같고 굉장히 경기도 같이 뛰었어요. 캐나다 대표팀으로 같이 뛰고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범 경기 때도 네, 다익선 선수 일루 베이스 커버 아주 기똥차게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루 베이스 커버 대충 갔다가는 로맥이한테 혼나는 거. 야이 뭐 야이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 뭐 산제스는 작년에 약간 음식 같은 걸 고생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다익선은 어떤 혹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나요? 잘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슈가 안 생기면은 잘 먹고 있는 겁니다. 예. 로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쓴 그 음식 기사를 보시면 김치찌개 밥 비벼 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익 선수 음식 갖고는 얘기 안 나와요. 뭐 꼬마 그 아드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로맥 아드님도 한국 음식을 엄청 잘 먹는다는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사우나하고 이렇게 뭐 한국 사람처럼 매운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거를 잘한다고 하는데 유소식이라고 홍보리님께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 우리가 또 가장 또 궁금해하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토종 선발이 SK가 강점이다. 김강현 선수는 일단 연애를 치고 자, 아까 나왔던 박종호 선수 그리고 문승원 선수. 올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문승원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의 성공 가능성 올 시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그렇지. 어렵지. 아니 뭐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일단 박종훈 선수가 4선발이고 문성원 선수가 5선발이잖아요. 저희 팀에 있으니까 4선발이고 그쵸, 저도 5선발인 약간 겁니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맞아. 예, 제가 그래서 실제로 작년 데이터를 다 뒤져보니까요. 작년에 규정 이닝을 채운 국내 선발 투수는 10명입니다.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팀당 평균 한 명이요. 144이닝을 던진 4경기를 쭉 1군에서 하면서 이제 빠지지 않고 로테이션 지켰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일단 승수를 제낀다면은 방어율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렇죠. 특히 선발 투수는. 그렇죠. 그런데 박종훈 선수가 방어율 3위입니다. 맞아요. 평균 자책 3위. 문성원 선수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이용찬 선수고 이제 2위가 양현종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0개 팀을 그냥 랜덤하게 섞어놨을 때 박종훈, 문승원 선수는 일단은 국내 3선발 안에 들어가고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그렇죠. 네. 3선발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니까 4선발, 5선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깨 힘들어갔네요. 뭐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 그러니까 이제 참 요구하기가 사실 난감하지 않나. 예, 지금만으로도 정말 잘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항상 선발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렇죠. 심심하다, 변수가 없다 이러는데 타 그게 팀도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강한 거야. 뭐 우리 팀은 선발이 10명 있다 뭐 이런 데는 여기는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전문가들 평가나 제가 이번에 주장 설문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SK를 평가할 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 박종훈, 문승원이 걔네들이 4, 5선발 한다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한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부상만 없다면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10승 가까이 할 수 있는 10승 이상 모두 해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게 강점인데. 저는 약간 또 추가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런 질문을 사실 시범 경기에서도 좀 선수들에게도 많이 드렸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선발에서는 항상 SK가 강점이라고 했는데 또 불펜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아하. 이런 평가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좀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불펜도 좀 한층 많이 강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데이터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그 팀별로 다 이제 선수들의 성적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 이제 불펜의 뎁스가 좋아졌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다른 팀과 비교할 때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필승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어떤 불펜에 가장 잘 던지는 선수 3명이나 뭐 4명 뭐 승리조 정도 3명이나 4명 정도로 봤을 때는 저희 구단 선수들이 이제 워낙 이제 필승조가 센 팀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딱 떠오르는 팀들 그런 팀들보다는 조금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불펜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단의 특징은 뎁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은 필승조 선수 한둘이 좀 갑자기 컨디션 난조 혹은 정말 부상 이렇게 되면은 메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이 선수 가지고 될까? 근데 저희만 해도 당장 지금 정영희 선수가 지금 그런데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재훈 선수나 당황하는 것 같아요, 선수를 감독님은? 네. 한숨 많이 쉬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팀은 이제 정말 비상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진짜 분위기 자체가 만약에 제가 기억하는 옛날 팀 분위기 한 2015, 16 그럴 때 이제 셋업이 빠졌으면은 진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떤 박희수 선수나 2015년면 윤기련 선수 정도가 갑자기 뭐 부상이었다. 그러면은 진짜 뒤집어져요. 멘붕이 왔죠. 멘붕이.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는 그 당시랑 비교하면은 좀 물론 이제 조금 손실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수습이 가능한 뎁스. 타선 얘기도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타자들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발전했거나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영순위로 꼽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영순위.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영순입니다. 저도 좀 듣고 싶네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양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양. 최양 선수한테 기대할 게 2가지가 있거든요. 2가지. 네, 공격과 수비입니다. 주루는 안 되나요? 얘 뭐 잘해요? 공격과 수비요. 그니까요. 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주루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최양 선수의 타격을 보면 제가 뭐 어떤 그런 거 아닌 데이터를 보면은 전 최양 선수한테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최양 선수를 보면은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잘 쳐요. 맞아요. 오히려 성적이 좋습니다. 좌투수 상대로. 그러니까 보통 좌타자들은 좌투수 상대로 좀 결국엔 경험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소위 말하는 좌상바. 소위 말하는 좌상바. 근데 한동민 선수래. 너무 예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좌투수 나오면은 더 잘 쳐요. 기록이 입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제 느낌에는 너무 큰 어드밴티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좌우놀이, 좌투수 선발이나 혹은 이제 경기 후반에 이제 원포인트. 그렇죠. 물론 미국에서는 지금 금지됐지만, 그 원포인트가 나올 때, 원포인트가 나오는 그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쵸. 최양 선수한테는 오히려 낼 테면 내봐라, 내면 땡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한테는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상. 그래서 어떤 공격 타격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이 참 궁금하네요, 저도. 수비는. 수비는 지금 최양 선수가 2루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최양 선수가 첫 2루수로 출전했던 경기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정말 호러였어요. 그날은. 정말 호러였는데. 2루 터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뭐 했는데 수비도 그때 그거에서 수비를 한번 실패를 진짜 하시고 막 정말
다들 아마 속으로 비명 질렀을 겁니다. 진짜 막 이게 1군 수비인가? 라고 하는데 맞아. 최양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서 그 많이 당시에 듣는 건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스카우트 신인 스카우트 할 때 당시에는 1루수였어요. 맞아요. 1루수였다가 3루수로 옮겼다 지금 2루수로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꽤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타격보다 수비 재능이 더 뛰어나지 않나. 왜냐면은 보통 신인 스카우트에서 정말 뛰어난 신인들을 많이 뽑는데 보통은 야수는 유격수를 먼저 뽑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때는 날고 기는 유격수들도 막상 프로에 들어오면은 팀 사정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기량 문제나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좀 쉬운 포지션으로 가요. 거꾸로. 예, 쉬운 포지션으로 가지. 거꾸로 뭐 2루를 보던 선수를 유격을 시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잘. 않아요. 이 맞아요. 예. 선수는 근데 더 어려워졌다는. 근데 이 얘기죠. 선수는 1루를 보다가 3루를 보게 시켰고요. 3루를 보다 2루를 보게 시키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주 극단적인 개인적인 견해로는 수비 재능은 형보다 낫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유격수 겸 투수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3루수로 갔어요. 1루 보다가 그래도 3루로 갔어요. 강한 어깨 살리기 위해. 근데 최양 선수는 거꾸로 1루에서 2루로 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전 진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야구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됐어요, 지금.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최양 선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순위라고 영순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뭐 최양 선수가 주전 잘 자리 잡으면 이슈도 많죠. 뭐 형제의 어떤 뭐 543 병살이라던가 기사거리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뭐 형제 잘 받아 적으란 말이야. 홈런 뭐 예. 예, 형제끼리 홈런 치고 그렇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형제 백투백. 예, 뭐 항정살 홈런 해가지고 예. 항정살. 맞네요. 항정살. 살은 누구야? 네? 그냥 원래 병살? 그둘 약간 원래 네. 정평하게 뭐 하는. 살이나 뭐 그 이름 들어가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살이 이름에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나요? 아니 뭐 나중에 이제 뭐 543 타고 나오면 뭐 항정살이라고 하겠죠. 병살 대신에. 항정변살? 이건 뭐야? 아니야.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뭐 타자 얘기했는데 저는 하재훈 선수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RPM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캠프 기간에. 그래서 제가 배 매니저님한테 이거 RPM 얼마나 나오니까 이런 RPM이 나올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예, 했었어요. 그때 어깨나 구시가구장에서. 예. 그거 얘기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하재훈 선수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RPM이 보통 평균 한 2,500에서 정말 높을 땐 2,600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2,500이 넘으면 정상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어떤 기준이에요? 네, 기준을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어떤 트리플 A나 MPB 정도를 봤을 때 평균이 한 2,300? 2,350 RPM 정도 되고요. 네. 그게 좀 높은 걸 겁니다. 그게 2,200이 평균이고 2,350이면은 한 상위 25%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하재훈 선수 2,500이면은 제가 볼 때 한 상위 한 10%에서 5%? 네. 우리 리그에서도. 네. 메이저에서도 그 정도 회전수는 상당히 드물어. 2,500, 2,600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즘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트렌디해지면서 이제 구속만 가지고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플러스 보니까 알파가 있어야 네, 된다고. 예. 회전수를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네네. 근데 약간 회전수는 구속이랑은 좀 달라요. 구속은 일단 구속이 빠르면 손해볼 건 없고 구속이 안 나와서 고민이잖아요. 근데 네. 회전수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회전수가 낮다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게 특별히 눈에 띄려면은 회전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전 좋다고 봐요. 평균에 벗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수들보다 회전수가 훨씬 높거나 익숙하지 않아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구나. 훨씬 낮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종이나 특성이랑 같이 얽혀 있거든요. 회전수는. 예를 들면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회전수는 전 개인적으로 구속보다도 더 타고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타고나야 되는 예, 거다. 회전수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전수가 낮으니까 회전수를 높여라.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야할 못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재훈 선수는 회전수 높은 건 정말 타고났어요. 그러면은 이 선수는 페스트볼을 던질 때 라이징 무브먼트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회전수가 클수록 그렇죠. 예, 이게 탑스핀이 어마어마하게 걸릴수록 공이 훨씬 덜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 선수한테 맞는 어떤 구종을 약간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게 요즘 메이저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라이징 페스트볼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세컨 피치로 정말 더 떨어지는 예, 직구처럼 오다가 그러니까- 하나는 확 올라가고 하나는 확 떨어지는 예, 이거를 이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 약간 피치 터널링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 그러니까 네. 박찬호 선수가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한참 좋았을 때 94년, 95년에 라이징 커스트볼 던지다가 슬러브라 그러죠. 확 떨어지는 거야 막 게레르로 그때 막 나가 떨어지고 네. 막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서 지금 예, 좀- 거의 그렇게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브나 슬라이더도 회전수가 진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는 일반적인 것보다 더 떨어지는 거고 커브는 반대로 탑스핀이기 때문에 예, 패스트볼은 백스핀이죠. 제가 좀 전에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커브는 탑스핀이기 때문에 스핀이 더 먹을수록 더 가라앉아요 앞으로. 오케이. 예. 그다음에 슬라이더도 회전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좀 더 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한테는 어떤 그런 타고난 직구에 맞는 그런 어떤 세컨 피치나 서드 피치를 추천을 해주는 물론 어떤 현장의 의견도 있겠지만요. 네네. 반대로 회전수가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선수는 김태훈 선수예요. 아.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꾸로 라이징이 아니라 가라앉아요. 약간 투심이나 오다가, 싱킹성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오다가 어. 그러면은 타자들 입장에서는 치면은 거의 땅볼이요. 아니면 헛스윙이거나 땅볼이 나와요. 장타를 안 RPM이 맞는- 낮다고 예, 해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나서 저는 좋다는 게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평균치면은 타자들이 그 평균치는 많이 보기 때문에 눈에 익었죠. 그죠? 네. 익숙하다는 상대적으로 얘기죠. 익숙하죠. 그런데 평균치에서 아주 극단값으로 떨어진 네. 값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높은 경우에는 라이징으로 그냥 헛스윙이 나와버리거나 내야 뜬 공이 나와버리고요. 이렇게 김태훈 선수 같이 회전수가 굉장히 정말 극단적으로 낮아요. 페스트볼이 진짜요? 진짜 막 너무 낮아요. 하재훈 선수보다 더 그러니까 이 상하폭으로 비교하면 하재훈 아. 선수보다 더 큰 거예요. 아, 폭이. 그러니까 상하 폭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도 상으로는 이만큼인데? 하재훈 선수예요? 네? 상으로는 상으로는 이제 하재훈 선수라고 보고 저희 구단 선수 중에서는 이제 아래로는 가장 회전수가 낮은 걸로는 김태훈 선수라고 봐요. 김강현 선수는요? 지금 물어보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를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저거거든요. 저희 시범 경기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세한 경기 중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면은 감췄기 때문에 저희가. 안 예. 봐도 되잖아. 이거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아, 예. 그러니까 이군 경기 예. 한번 뛰게 하라고. 안 봐도 되잖아요. 예. 뭐 오픈 안 그렇- 하려고 예. KT한테. 네. 재밌네. 요즘 막 강의 듣는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저 지금 뭐 막 써야 될 것 같은데. 당신 기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음했죠 이거. 재방송 보면 됩니다. 유튜브에. 네, 그래서 한마디로 회전수는 이제 뭐 높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평균과 큰 차이가 있으면 그 선수의 특성이라고 보고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세컨 피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투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선수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좀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나왔어요? 기억이 나요? 네? 하재훈 선수 RPM이 2600이 기억이 나고요. 2600. 네, 이 몸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더 아까 높은 것도 나왔다고 예, 하셨나요? 2500이 평균 정도고요. 하재훈 아. 선수는 2600인데 600까지 나왔다. 예. 잘 던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벌써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요. 강의 방송 듣다 시간을- 보니까 10시예요. 자,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타자인데 김창평 선수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해 줄 게 있어요. 예. 김창평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구단의 신인 지명 순번으로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절대 못 뽑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역대 어떤 신인 드래프트를 봤을 때 네. 1차 지명을 제외하고 2차 지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격? 그 해 최대어, 유격수 최대어는 거의 3번 이내입니다. 3번 그렇죠. 이내입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네. 하주석 1번이었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저희 구단 강승호 선수 3번이었어요. 그 당시는 저거였죠. 그 네. 1차 지명 없었거든요. 강승호 선수 지명. 그러다 보니까
그해 최대어 유격수는 3번 이내 나가요. 근데 저희는 3번 이내 하려면 몇 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8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오르지 못하려고 해요. 김창평 선수를 지명한다는 거. 그런데 작년에는 왔어. 굉장히 특이했죠. 왜냐면은 해외파 선수들. 그렇죠. 해외파 변수가 선수들은 많았어요. 예, 맞아요. 해외파 선수들은 매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까지 순번이 와서 지명을 하게 된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툴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듣기에도 어떤 컨택, 주루,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송구 툴은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제 아마 그 당시 오키나와나 뭐 시범 경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한.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퓨처스에서 거의 주전으로 경험을 주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참 신인왕이 드물어요. 신인왕이 정말 드물죠. 언제가 옛날 마지막인가요? 뭐 창단해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창단에 그 작은 이승우 선수가 신인왕 받은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네요. 신인왕이 네, 없어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거 말고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이게 포지션이 유격수다 보니까 올해 당장 주전을 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심장이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심장이. 다듬는다고 치면은 네. 이제 내년을 좀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신인왕 후보가 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60타석 이내일 거예요. 타자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60타석이 넘어가면은 신인왕 자격이 박탈돼요. 음. 네, 더 많이 나왔구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회는 줄 건데 이제 그런 걸 내년 생각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특히 스카우트 쪽은 이제 현장 의견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사실 사람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터진다면은 어떤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서건창, 박민우 그런 느낌일 겁니다. 좀. 네. 허벅지가 나는 네. 와, 이 고등학생인데 보통 호리호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또 웨이트도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호리호리한 같고. 편이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네, 허벅지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의 배우는 매니저하고 이제 시간이 가고 있는데 예. 일단 짧게 갑시다. 올해 키플레이어 투타에서 한 명씩 하고 올해 SK 예상 순위. 아 예. 일단은 조금 스피디하게 할게요. 투수는 전 김태훈 선수라고 봅니다. 어. 일단 선발은 변수는 좀 다이슨 없을 선수가 거라고. 그 정도 퍼포먼스 보여주면은 정말 배부른 투정이에요. 이거는. 예. 그렇죠. 근데 재수없죠. 없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재수없어. 네, 근데 이제 불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마무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올 시즌 마무리는 김태훈 선수예요. 근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마무리 첫 해라는 거. 두 번째는 작년에 좀 많이 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화에서 어떤 관리 차원에서 마무리로 하면은 보통 한 많아야 50이닝이거든요. 마무리는 정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어떤 김태훈 선수가 던지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너무 여유로워요. 정말 이제. 그리고 김태훈 선수도 이제는 투수조 중에서는 특히 불펜 쪽에서는 거의 한 중고참 정도 됩니다. 맞아요. 갑자기 세대가 좀 많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중고참 정도 위치되거든요. 이제 경험도 아마 어디 가서 저희 구단 불펜 이제 선발에선 모르겠는데 불펜에선 좀 꿀리지 않을 겁니다. 경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경기 외적인 부분까지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마무리이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를 꼽아봤고요. 야수에서는 저는 정희훈 선수 꼽아봤어요. 왜냐면은 지명타자. 자익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명타자인 자익수. 예. 근데 이제 정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 구단에서 정말 유니크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타고 투저기 때문에 타고 투저 기준으로 제가 볼 때 한 3할 3푼 정도를 고타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3할 3푼에 한 20홈런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정희훈 선수 스타일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저는. 예. 그러니까 어떤 좀 정교함과 파워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2016년 당시 그때 4번 타자를 치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은 예,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강타자들이 많지만
그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정동맥. 음. 예. 근데 느낌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정말 홈런은 호쾌하게 치는데, 예, 아시죠? 한번 막히면 그냥. 예. 근데 이제 정윤 선수 좀 스타일이 맞아. 달라요, 좀. 맞아. 그래서 예, 저는 정말 정윤 선수가 음. 키플레이어라고 봐요. 음. 진짜 타선에서 정말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선수. 네. 정말 2016년에 그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투타 두 명을 듣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먼저 김태훈 선수는 연경 감독하고 코드가 상당히 맞는다. 네. 뭐냐면 연경혁 감독이 김세현 선수 마무리 세이브왕을 시킬 때나 넥센에서 투수 운영 패턴을 보면 처음부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차기 때문에 첫 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상쇄시켜주는 맞아요. 등판을 많이 가져가요. 이진 이보근 기자도 선수. 네, 이혜진 기자도 그걸 다 봤잖아요. 넥센 담당을 하면서. 그리고 영영혁 감독이 뭔가 타이틀을 만들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때고 김태훈 선수는 그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이나 이런 걸 가졌다 보고, 그리고 정효영 선수는 딱 하나예요. 이 선수의 특징은 믿어줘야 돼요.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잘해요. 근데 뭔가 감독이 나를 반신반인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멘탈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국 멘탈이 좀 약한데 영경 감독이 그런 걸 또 잘해요. 제가 선수와 알기로는 밀당을. 예. 스프링 캠프 때부터 줄곧 키플레이어 중에 한 명으로 정희윤 선수를 꼽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타자 쪽에서. 맞아. 네. 네, 투수 쪽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좀 언급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타자 쪽에서는 딱 정희윤 선수랑 네, 다른 선수를 그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쓰겠다는 거거든. 계속 멘트를 나가는 네. 거니까. 네, 저는 참 잘할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 얘기는 김동현 선수 빠진 공백이 있을까요? 이것도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공백이라는 부분이 홈런이라고 얘기를 하면, 홈런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저는 그 공백은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조금은요? 김동엽 선수가 빠진 자리에 예를 들면은 예. 어떤 정희윤 선수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 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좀 이프 시나리오기는 한데 예, 정희윤 선수 같은 2016년에 27홈런인가 쳤죠. 그렇죠. 예, 김동엽 선수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정확도는 더 예, 높았죠, 훨씬. 예, 근데 이제 또 정희윤 선수가 또 그 자리로 간 만큼 또 누군가 그 타석이 채워지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선수는 정희윤 선수보다는 홈런을 잘 칠 가능성은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떤 체인룰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렇죠. 불펜 WL 같은 거 계산할 때 예, 누구 하나 빠졌을 때 연쇄적으로 보직이 바뀌는 약간 이제 야수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홈런 자체는 좀 변동은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팀 득점이잖아요. 점수가 나야 되는데 점수 부분은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워낙 이제 물론 김동엽 선수 자체가 작년에 좀 예, 정말 참고로 김동엽 선수가 5번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5번에 정희윤 선수가 만약에 2016년 느낌으로 들어간다. 가장 좋았을 때로 하는 네. 괜찮겠죠? 네. 아니 뭐 일단 그거를 기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보여준 선수한테 기대하는 건 그래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은 선수한테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SK 예상 순위 몇입니까?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머리로는 2위, 머리로는 2위, 가슴으로는 1위. 가슴으로는 2위. 1위. 그렇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아니, 2위라고 합니다. 네. 머리로는 2위. 네. 아니 그래도 1위 해서 우승 반지 하나 더 받죠. 받아보니까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것 예. 같아요. 저 너무 아니, 신기한데. 당신 그 직장 상사분께서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진기 선수 얘기가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정진기 선수 참 제가 이번에 캠프 가서 그 오키나와 방송에서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사색을 하는 시간이 좀 많아진 선수고 올해 걱정과 고민이 많은 선수인데, 정진구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나요? 정진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게 저도 뭐냐면은 선수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땐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부진하다거나 좀 약간 좀 헤매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언급할 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정진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현장에 툴은 보여줬어요. 본인이 음. 터진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그러니까. 있는지를 분명히 맛배기로 보여줬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2년 전 포스트 시즌만 봐도 아, 뭐 예. 와일드카드 한 경기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만 보여주면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좀만이 참 나이도 뭐 예, 그죠? 아직 여유도 있죠. 아직은 여유는 아직은 있는데, 있죠. 아직은. 이제 좀 외야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신청하죠. 그 단어를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외야 자체가 지금 뭐 배영섭 선수도 들어왔고 뭐 고정호 선수도 들어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위태위태하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더라고요. 참 잘했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선수들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 저기 진기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진기가 걱정이 많아요. 왜 SK 와이번스 그 스프링 캠프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은 박재상 코치님도 딱 정진기 선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잘하겠죠. 어느새 10시 12분이 됐네요. 방송한 지 2시간 10분이 됐는데 저희도 오랜만에 했더니 좋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매니저님께서. 저희 네. 원호자 네. 배우는 매니저가 오니까 방송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SK 전문방 스크볼 오늘은 스크볼 머니볼이 아니고 스크볼로 진행했는데 괜찮네요. 네. 어땠어요? 근데 확실히 한 5개월 4개월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송보다 훨씬 여유가 있네. 여유가 있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지금 뭐냐면은 지금 막 약간 여긴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상황인 게 지금 개막 전날이잖아요. 개막 전말에 이런 거 하는 프런트도 참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보통 진짜 프런트 입장에서는 개막 전날은 진짜 정신없거든요. 막 이런 게 나와서 또 하면 잘 될 겁니다. 허락해주신 그 구단 허락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 당근을 흔들어야 되나? 알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주간 브리핑 한동안 계속 주간 브리핑으로 했었어요. 지금 야구 토크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나. 내일 만원 관중 될까요? 지금 SK만 좀 약간 걱정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날씨만 받쳐주면 굉장히 춥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미세먼지는 그래도 오케이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이제 비가 오느냐의 문제인데 비만 안 오면은 만원 가능하다고 좀 채울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딴 구장들이 이제 NC가 10,000명에서 24,000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25,000인가요? 올라오면서 전구장 10만이 그러니까 10만을 일단 문화가 어라고 줄 것 같다고. 관중석에 열선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 권한이 아니라가지고 한번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요. 내일 현장 응원 가시는 분들은 진짜 담요나 무릎 이불이라고 해야 되나? 말고 또 무릎 담요가 또 따로 있죠. 그런 것도 잘 챙겨가시고 패딩 입고 가세요. 프로야구가 이제 내일이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바빠지는 시기고 한 시즌 이혜정 기자도 잘 치러야 되고 또 변우 매니저 옆에서 서포트를 팍팍 해줘야지 선수들이 잘 되니까요. 올 한해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배우노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기획과 제작의 머니볼TV 진행의 정세영 기자, 이혜진 기자, 그리고 배원호 매니저였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머니볼TV 구독 부탁드리고요. 불구맨 머니볼TV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혜진 누나 사랑한다는데? 저도요. 진짜요?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알고. 알겠습니다. 꽁보리님 감사하고요. 오늘 아는 사람 아시겠죠? 웬디 기나님 다시 만난다고. 네, 다시 만나요. 안녕.